다음 중 갈조류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해조류는 바다에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색소에 따라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남조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1번인 김은 홍조류에 해당이 되고 2번 톳, 3번 미역, 4번 다시마는 갈조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무구조충의 중간 숙주를 묻는 문제입니다. 무구조충은 육류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으로 특히 소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개념에서 3번 돼지의 경우 유구조충의 중간 숙주입니다. 경화유 제조 시 수소를 첨가하는 반응에서 사용되는 촉매를 묻는 문제입니다. 경화유란 식물성 유지인 액체 유지를 이동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체 상태로 만들어준 유지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가린, 쇼트닝이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식물성 유지는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중결합에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경화유를 제조할 때 니켈이라는 금속을 첨가하게 되면 이 수소 첨가 반응을 촉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통조림 육제품의 부패 현상을 발생시키며 내열성 포자 형성균으로 통조림 제품의 살균에서 문제가 되는 미생물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통조림 제품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은 통조림 제품에 가장 문제가 되고 신경 독소인 뉴로톡신을 생성하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밀감을 통조림으로 가공할 때 속껍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밀감을 통조림으로 가공할 때 껍질은 열 처리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 속껍질은 산 알칼리 방법으로 제거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감의 탈사법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탈사법은 여러분들 덜 익은 감을 먹었을 때 이제 떫은 맛을 느낀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떫은 감의 떫은 맛을 제거해 주는 것을 바로 탈사법이라고 하는데요. 탈사 방법에는 알코올 탈삽, 온탕 탈삽, 고농도 탄산가스 탈사법이 있습니다. 산소 탈사법은 탈사법과 관계없는 방법입니다. 글루텐 형성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글루텐은 점성이 있는 구형 단백질인 글리아딘과 탄성이 있는 섬유상 단백질인 글루테닌이 만나서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잘 늘어나면서 원래 상태로 잘 돌아올 수 있는 점탄성이 있는 단백질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대장균 검사에서 최확수가 110이라면 1리터에 포함된 대장균군 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최약수법이란 대장균군의 수를 산출하는 시험법입니다. 최약수가 110이라는 뜻은 100ml 중에 대장균군 수가 110이라는 소리이므로 이것을 1리터로 환산했을 때 1리터는 1000ml이므로 대장균군의 수는 110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증류는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건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B점은 끓는 점이라고도 하며 액체마다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섞여있는 액체를 끓여서 다른 끓는 점에서 각각 분리시켜주는 것을 바로 증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코올은 78도에서 증발을 하고 물은 100도씨에서 증발을 하게 되는데 같이 섞여있는 액체를 한 번에 끓이게 되면 78도씨에서 알코올은 다 증발을 하고 100도씨에서 나중에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알코올 먼저 그 다음 물 이렇게 증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뉴턴 유체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뉴턴 유체는 전단 응력과 전단 속도가 비례한 유체를 말합니다. 이때 전단 응력은 유체에 가해지는 힘을 이야기하고 전단 속도는 유체에 가해지는 속도, 즉 유동성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뉴턴 유체의 예로 물, 청량음료 등 묽은 용액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묽은 용액이 아닌 것은 3번 마요네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콩을 이용한 발효식품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유부는 두부를 얇게 잘라 튀긴 것으로 발효식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된장과 4번 청국장은 콩 발효식품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2번인 템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콩 발효식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조단백질을 정량할 때 단백질 질소 함량을 평균 16%로 가정했을 때 조단백질을 산출하는 질소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단백질의 총량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중 질소 함량은 16%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00 나누기 16은 약 6.25가 되겠습니다. 동력 전달용 기계 요소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동력 전달용 기계 요소에는 벨트, 기어, 체인이 있습니다. 2번 스프링의 경우 동력 전달용이 아닌 운동 조정용, 즉 완충용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설탕의 구성 성분이며 벌꿀에 많이 존재하는 당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과당인데요. 과당은 이눌린을 구성하며 벌꿀에 많이 존재하는 단당류입니다. 2번 메가당은 이당류이며 포도당이 알파1사 결합한 형태입니다. 유당은 포유동물의 젖에 많이 존재를 하는 이당류입니다. 만노스는 만난을 구성하는 단당류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액체 중에 고체가 녹아있는 물질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용액을 구성하는 물질을 분산매, 분산매에 녹아있는 물질을 분산질이라고 했을 때 분산매인 액체에 분산질인 고체가 녹아있으므로 정답은 졸입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처리해야 하는 온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에 해당이 되며 세균성 식중독 중 그 세균을 다량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감염형 식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살모넬라의 대표적인 원인 식품으로는 가금류 등 육류나 알 등의 동물성 단백질 식품이 대표적인 원인 식품입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60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주어야 합니다. 연제품을 제조할 때 소금을 첨가하는 목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연제품은 흰살 생선으로 만든 어묵 등의 제품을 통칭하는데요. 소금을 첨가하는 이유는 고기가리 공정에서, 즉 흰살 생선을 갈아주는 공정에서 염용성 단백질을 추출시켜 제품의 탄력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염용성 단백질은 소금에 잘 녹아나오는 단백질로 이 단백질이 충분히 나와야지 탱탱한 소금을 형성하고 겔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시밍기구의 조절 순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밍은 밀봉기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캔 등의 통조림 캔을 이제 올바르게 밀봉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밍기구로 밀봉을 하는 방법은 척, 리프터, 롤 순서로 가면 되는데요. 이 롤은 1롤과 2롤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척, 리프터, 1롤, 2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병하게 되면 소와 돼지에서 불규칙한 유산을 일으키는 인수공통 감염병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파상열인데요. 파상열은 브루셀라증이라고도 하며 소, 돼지의 유산을 일으키는 제3급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2번 탄저병은 1급 감염병으로 피부탄저, 장탄저, 폐탄저 등으로 나뉘고요. 3번 결핵은 제2급 감염병입니다. 4번 야토병은 산토끼나 다람쥐 등 설치류에 유행하는 1급 감염병입니다. 우유 중 카제인은 레닌에 의해 응고가 되는데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을 묻는 문제입니다. 카제인은 우유 단백질의 80%에 해당되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레닛은 우유를 응고시켜주는 효소로 이제 소 위에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은 치즈입니다. 치즈를 만들 때 우유에 레닛을 첨가하게 되면 카제인 단백질이 응고가 되면서 단단한 치즈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산당화 물엿을 제조할 때 녹말의 분해제 중 사용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산당화 물엿은 산을 이용해서 전분으로 가순분해한 물엿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염산, 황산, 옥살산, 즉 수산이 있는데요. 탄산은 관련이 없습니다. 건조미역과 곰피 등 표면에 피는 흰 가루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만니톨인데요. 만니톨은 만노스가 환원된 당알코올이고 곶감의 하얀 가루도 만니톨 성분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수분 활성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수분 활성도는 식품에 존재하는 수분의 함량을 이야기합니다. 0에서 1 사이로 표현을 하는데요. 1번 식품의 수증기압을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으로 나눈 것은 수분 활성도의 정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지문은 이제 보기가 바뀌어야 되고 3번 식품 속 수분 함량을 %로 표시한 것은 수분 함량이지 수분 활성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페디스토마의 제1 중간 숙주를 묻는 문제입니다. 중간 숙주는 기생충이 완전히 성장하기 전에 중간에 머물러가는 숙주를 이야기하는데요. 제1 중간 숙주는 다슬기가 있고 제2 중간 숙주로 참깨나 가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채소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유구조충과 무구조충은 육류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입니다. 2번 회충과 편충은 채소류에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이고요. 3번 광전렬 도조충이나 아니사키스충은 어패류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입니다. 4번 간디스토마와 페디스토마도 마찬가지로 어패류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회충, 편충입니다. 포유동물의 젖에 많은 이당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유당인데요. 유당을 락토스라고도 하며 포유동물의 젖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갈락토스와 포도당이 결합한 이당류입니다. 메가당은 엿기름 제조에 많이 사용이 되며 포도당 두 분자가 결합한 이당류이고요. 3번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이당류로 보편적인 감미료로 사용이 됩니다. 4번 스타키오스는 설탕과 갈락토스가 합해져 있는 라피노스에 갈락토스가 한 분자 더 결합된 4당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어류 식중독 원인 세균의 발육 최저 온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어류에 의한 원인 세균은 이제 대표적으로 장염 비브리오나 비브리오 폐혈증이 있는데요. 바다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해수 세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여름철 바다 온도인 20도씨에서 30도씨에서 잘 증식을 하게 됩니다. 어류 식중독 원인 세균을 이제 잘 억제하기 위해서는 10도씨 이하로 저온 저장을 하거나 60도씨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젤리를 응고할 때 적당한 pH를 묻는 문제입니다. 젤리 응고에 필요한 조건은 팩틴이 1.0에서 1.5%, pH는 2.8에서 3.5, 당 함량은 60에서 65% 정도 함유되었을 때 젤리가 잘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젤리화의 3요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pH 2.8에서 3.5 사이인 pH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연유에 예비 가열을 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연유는 우유를 진하게 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축유라고도 하는데요. 연유를 예비 가열하는 이유는 효소와 유해 미생물을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성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설탕을 잘 녹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응고를 크게 할 목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식육 가공에서 훈연을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훈연이란 육제품에 연기를 그으려 건조를 하는 방법입니다. 훈연의 목적은 연기를 그으려 방부 성분이 육제품 표면에 묻어나며 저장성을 높이고 색깔을 맛있는 색깔로 유지시켜주고 향을 훈연의 특유의 향을 입혀서 맛있는 육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영양가를 높여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